기자입니다. 경기도 내 한 버스 회사. 2018년 3월 라임 사태 배후로 지목된 김모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등이 이 회사를 사들였습니다. 라임이 펀드 자금 270억 원을 지원해준 결과였습니다. 인수자본을 단번에 해결하도록 주선해준 이는 금융감독원 출신 김모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이었습니다. 김 전 회장과는 같은 광주 출신 동갑내기 친구로 알려져 있고, 인수 후 버스회사 재무이사가 된 증권사 출신 김모 씨와는 고향과 대학 선후배 사이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 버스회사 회삿돈 161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도중 도피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행정관이 회사 인수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가를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사모펀드를 통해 기업을 인수한 뒤 페이퍼 컴퍼니로 횡령을 시도해온 수법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라임이 투자한 또 다른 회사인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800억 횡령 혐의 공소장에도 경영권 인수와 횡령 과정에 페이퍼 컴퍼니를 사용한 것으로 적시했습니다. 법무부는 현재 9명인 서울 남부지검 라임 수사팀에 검사 한두 명을 추가로 파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산 능선을 따라 시뻘건 불줄기가 이어집니다. 진화대원들이 밤새 산을 오르며 연신 물을 뿌리지만 불길은 꺼지지 않습니다. 불은 1800세대가 사는 아파트 단지와 마을 앞까지 들이닥쳤습니다. 어떤 눈이야? 불이 요 앞에 요 오는데 어디잖아. 못 자지. 불이 강풍을 타고 마을 앞 500m까지 번지면서 이곳 아파트 입주민을 포함한 주민 5,2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울주군이 코로나19 집단 감염 우려에 집단 대피소를 마련하지 않자 일부 주민들은 인근 숙박업소 등으로 대피했습니다. 숙박업소를 잡았는데 숙박이나 안 그러면 이제 여러 사람들이 모인데 하면 또 코로나 저게 또 문제니까. 산불은 산림 200헥타르, 축구장 260개 면적을 태우고 21시간 만에 잡혔습니다. 불길을 잡은 오늘 오후 2시쯤에는 등산로 인근에서 불에 탄 시신함구가 발견됐고 4시간 뒤인 오후 6시쯤에는 어제 헬기 추락으로 실종된 부기장 시신도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국토교통부는 저수지에서 물을 퍼담는 과정에서 갑자기 헬기가 흔들렸다는 구조된 기장의 진술을 토대로 헬기 추락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리민재입니다.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찍게 하고 이를 SNS에 유포한 일명 박사방 운영자 이 조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집에서 발견된 압수금만 1억 3천만 원에 달했는데 경찰은 신상 공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에 도착한 남성.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 일명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모 씨입니다. 법원은 조 씨가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고 왜곡된 성문화를 조장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조 씨 일당은 SNS에 애인 대행 알바 등을 구한다는 글을 올린 뒤 지원자가 연락하면 본인 확인을 이유로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면접을 보겠다며 비밀 대화방에 초대했고 돈을 받고 싶으면 나체 사진과 성적인 영상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요구 수위는 점점 올라갔고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 지인들에게 앞서 받은 사진 등을 뿌렸습니다. 협박 끝에 받아낸 영상물은 일명 박사방이라는 대화방에 가상화폐를 내고 입장한 참가자들에게 공유했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만 74명, 미성년자 16명이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조 씨 집에서 가상화폐를 현금화한 1억 3천만 원을 압수하고 나머지 범죄 수익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추악한 범행이 알려지자 조 씨의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국민청원글엔 사흘 만에 40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경찰은 신상 공개를 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지난밤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 소식과 뉴욕 증시 상승세가 시장의 공포심을 다소 진정시키기는 했습니다만 다음 주 초를 예상하기 힘든 불안한 진정세라는 분석이 더 많습니다. 보도에 임유진 기자입니다. 코스피는 개장 직후 단숨에 1,500선을 탈환했습니다. 7거래일 내내 날개 없이 추락하다 8거래일째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코스닥도 9%대 급등했습니다.
이달 들어 프로그램 매도 정지 조치가 3차례나 속출하던 폭락장과는 180도 다른 모습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는 약 2시간 간격으로 매수 사이드카가 잇따라 발동됐습니다. 1,300원대를 위협하던 원달러 환율도 39.2원 급락했습니다. 600만 달러 규모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 소식에 안도감이 돌았습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도 다우지수가 2만 선을 회복하는 등 진정세를 나타냈습니다. 다만 외국인은 오늘도 유가증권 시장에서 6천억 원 가까이 팔아치웠습니다. 12거래일 연속 순매도입니다. 그와 관련된 달러 송금 수요가 남아있는 만큼 외환시장이나 주식시장 모두 좀 더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1분기 마이너스 성장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JP모건과 피치는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예상치를 0%대로 낮췄습니다. 지속되는 실물경제 충격과 함께 금융시장 공포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이렇게 오늘 국내 증시를 안정시킨 1등 공시는 미국과 맺은 6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입니다. 이번 조치는 특히 전 세계적인 금융 불안을 우려한 미국의 선제적인 조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고 우리로서는 필요하면 언제든지 가져다 쓸 수 있는 600억 달러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갖게 된 셈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좀 더 알기 쉽게 최원희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A란 기업이 있습니다. 원자재 결제 대금을 달러로 치러야 하는데 국내에 달러가 없다면 어떡할까요? 원화가 아무리 많아도 흑자 부도를 맞게 됩니다. 외환 보유고가 바닥났던 1997년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랬습니다. 통화 스와프는 한마디로 달러 마이너스 통장입니다. 혹시라도 한국은행의 달러가 바닥날 것 같은 사태가 벌어져도 미국의 원화를 맡긴 다음 이렇게 약속된 한도 내에서 달러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이번에 맺은 한미 통화 스와프는 600억 달러 규모입니다.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4,092억 달러인데 15% 정도 추가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평시라면 미국 입장에서도 기축통화 통제력이 떨어지게 되니까 이런 조치가 달갑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300억 달러 통화 스와프 체결을 위해 우리는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 호소까지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미국도 사정이 급하다 보니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달러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 미국이 쏟아내는 경기부양책에 찬물을 끼얹는 이른바 리버스 스피로버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로도 이렇게 자꾸 전이돼서 그것이 국제금융시장 전체에 불안을 이어지니까 어떻든 미국이 기축통화로서 그 달러화에 대한 어떤 그런 좀 부족 현상을 좀 완화해야 되겠다고 하는. 미국은 이번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덴마크, 브라질, 호주 등 총 9개국과 동시에 스와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